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울산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울주군 불법 상토 문제 해결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울산시와 울주군이 비용 부담을 약속하면서 복구가 가능해졌습니다. 2027학년도 수능이 99일 남았습니다. 내년부터는 수능이 크게 달라지게 돼 올해 대입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울산 울주 세계산악영화제가 다음 달에 열립니다. 전 세계 114편의 영화가 상영되고 산악 문화를 주제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올해 임금 교섭을 마무리하지 못한 현대자동차 노조가 오늘부터 나흘간 추가 파업을 벌입니다. 울산시와 울주군이 악취가 진동하는 울주군 두섬은 불법 상토 현장을 신속하게 원상 복구하기로 했습니다. 행정 대집행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100억 원대의 복구 비용은 시와 군이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정인곤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오염된 흙이 층층이 쌓여 있는 울주군 두서면의 한 농지. 방수포를 덮어놨지만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방수포 사이사이로 침출수가 새어나옵니다. 농업용수를 공급하던 바로 옆 연못은 새카맣게 변해 악취가 진동합니다. 이곳에서 1km가량 떨어진 또 다른 농지. 축구장보다 넓은 이곳도 온통 검정색 방수포로 뒤덮여 있습니다. 마치 진흙처럼 물컹거리는 농지 곳곳에는 침출수가 흘러나온 흔적이 보입니다. 폐기물 위에 덮어놓은 방수포 안에는 이처럼 폐기물에서 흘러나온 침출수가 가득 고일 정도로 새어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울주군이 올해 초부터 조사에 나서 불법 성토를 확인한 농지 면적만 16,000여 제곱미터. 주민들은 근처 하천으로 침출수가 유입될 경우 일상생활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하루빨리 복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장마철이 오기 전에라도 우리가 그 굴삭기를 집어넣어가 뜨는 작업을 그때라도 해주시면은. 농지 복원의 가장 큰 걸림돌은 복잡한 행정대 집행 절차와 복구 비용입니다. 절차를 신속하게 밟는다고 해도 원상복구 비용이 100억 원대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현장에 모인 김상욱 울산시장과 서범수 국회의원, 이순걸 울주군수는 여야를 떠나 주민 생존권이 최우선이라며 울산시와 울주군이 행정대 집행 비용을 절반씩 부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울산시는 보조사업 예산을 긴급 편성해 울주군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야, 진영, 개파 또 소속된 곳을 다 초월해서 힘을 합쳤다는 것에 좀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고요. 행정대 집행 권한을 가진 울주군은 빠른 시일 안에 복구 작업을 시작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주민들의 아픔을, 고통을 빨리 들을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실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편 불법 성토 대응 전담팀을 꾸린 울산경찰청은 성토업자와 폐기물 반출업체 등에 대한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인군입니다. 수능 시험이 9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입시 전문가들은 2028학년도부터 수능이 확 바뀌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번에 합격하는 전략을 권하고 있습니다. 홍상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100일 앞둔 고3 교실. 학생들은 이른 개학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수능 준비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개념을 확인하고 문제를 풀고 오답 노트를 정리하는 게 학생들에겐 일상이 됐습니다. 진도를 마무리한 교과 시간에는 학생들이 자습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수험생들은 성적을 끌어올리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집니다. 제가 좋아하는 문구 중에 젊은이여 그 길은 너의 것이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제가 가는 길이 맞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남은 100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수능 공부에 늘 함께해온 친구들에게 합격을 기원하는 격려의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매일 후회 없이 공부해서 고3 수험생활에 유종의 미를 남기고 싶고요. 남은 시간 우리 친구들도 열심히 공부해서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에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는 24일부터 시작되는 2027학년도 수시 모집을 앞두고 교사들은 웬만하면 올해 합격할 수 있는 적정 대학에 지원하는 걸 권하고 있습니다. 달라지는 교육 제도에 따라 후 내년부터 수능도 확 바뀌기 때문입니다. 2028학년도 수능부터 국어와 수학, 탐구 모두 선택 과목이 없는 완전 통합형으로 바뀝니다. 문과라도 과학을, 이과라도 사회 과목을 쳐야 한다는 것도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2027 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은 2015 개정 교육 과정이 마지막으로 적용된 수능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많은 변수가 있을 거라 여겨지니 올해 화이팅해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지난해 고3이었던 황금 돼지띠 학생들이 재수생으로 대거 합류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N수생과의 경쟁도 치열할 전망입니다. N수생들도 2028학년도 입시에 부담을 느끼고 이번에 승부를 걸고 있습니다. 올해 고3 수험생들은 2중 3중의 부담을 안은 채 수능 100일 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상순입니다. 올해로 11번째를 맞은 울산울주 세계사랑영화제의 축제 방향과 프로그램이 공개됐습니다. 도전을 주제로 한 올해 영화제는 전 세계 35개국, 또 114편의 영화가 상영되고 또 자연 속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함께 마련됩니다. 이동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하늘을 찌를 듯 웅장하게 솟구친 해발 8,051m의 브로드피크. 세계에서 12번째로 높은 이곳을 무산소로 등정한 뒤 패러글라이더로 하강한 알피니스트 벤자맹 베드린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K2 그림자를 따라섭니다. 인간의 끝없는 도전을 주제로 한 이 영화를 개막작으로 선정한 제11회 울산 울주 세계 산악 영화제의 주제는 도전입니다. 올해 영화제에는 산과 삶, 인간의 도전을 주제로 한 전 세계 35개국 영화 114편이 출품됐습니다. 영남 알프스의 대자연 속에서 온 세상 사람들과 삶의 온기와 도전 정신을 나누는 뜻깊은 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달 18일부터 닷새간 열리는 올해 영화제 역시 새로운 도전을 시도합니다. 관객 집중도와 축제의 몰입감을 극대화하기 위해 모든 프로그램을 영남 알프스 복합 웰컴 센터로 일원화 했고 상영관이라는 갇힌 공간을 벗어나 차박극장과 텐트극장, 숲속 극장 등 차별적인 관람 경험을 제공합니다. 천체 관측과 싱잉볼 치유, 야간 버스킹 등 산속의 야간 특화 프로그램으로 영화적 즐거움과 신체적 도전도 동시에 선사합니다. 올해 영화제 홍보대사도 가수에서 연기자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는 함은정 배우가 위촉됐습니다. 저의 이 음프에 대한 애정 그리고 건강하고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음핀으로서 활동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제에는 히말라야 샤트피크 세계 초등 기록을 세운 안청 대장과 남극 대륙 무보급 단독 도보횡단에 성공한 김영미 대장이 참석해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산악 영웅들의 생생한 목소리로 탐험의 경험을 들을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됩니다. MBC 뉴스 이동욱입니다. 중동 전쟁 이후 정부가 석유 수출 물량을 통제하고 있는 가운데 정유사들의 수출 물량은 전년 대비 78.7%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중동 전쟁 발발 이후 정유업계 수출 물량은 전년 동기 대비 78.7%로 정부가 허용하는 수출 제한 물량에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제 석유 가격 급등의 영향으로 정유사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5.4% 증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1950년) 초 통영에 머물며 대표작들을 남긴 이중섭 화가의 작품을 재현한 조형물이 통영 시내에서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이 조형물을 다른 곳으로 옮기기 위해 폐수 처리 시설 내 마당에 방치하고 있습니다. 김태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통영 간구안, 우리나라 근대 대표 화가인 이중섭 선생이 1952년부터 1954년 봄까지 2년 이상 살았던 곳입니다. 나전 7기 기술원 양성소 강사 등을 하며 흰소, 달과 까마귀 등 대표작을 남겼고 유치환, 김춘수, 전영림 등과 어울렸습니다. 2013년 4월 이곳에 프랑스의 환경조각 그룹인 아투브 컬렉티브는 선생의 작품인 물고기와 노는 새 아이의 착안에 높이 4m의 물고기 조형물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물고기 비늘은 당시 인근 식당들이 기증한 밥그릇 뚜껑을 재료로 삼아 지역민들에게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2천만 원으로 그 제작을 다 했어요. 아마 지금 그렇게 제작을 하면 이분들의 퀄리티도 있고 해서 한 2억 이상은 들 거라고 봅니다. 이후 조형물은
통영 속 이중섭을 되새기는 소중한 관광 자원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7월 강구안 전선 지중화 공사 과정에서 조형물이 전봇대와 함께 철거됐습니다. 관광객들이라든지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골목 입구이기 때문에 보행의 문제도 있고 안전의 문제도 있고. 조형물을 옮겨놓은 곳은 통영시 공공폐수처리시설 내 마당. 실외 땅바닥에 눕혀진 채로 사실상 방치되고 있습니다. 통영 세자트라숲 공원으로 이전하기 전에 임시 보관 중인 겁니다. 강구안에서 4km나 떨어진 이중섭과는 전혀 관계없는 곳으로 조형물을 옮긴다는 소식에 설치 작업에 참여한 이들은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이 조형물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무형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충분하기 때문에 여기에 당연히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MBC의 취재가 시작되자 통영시는 강석주 시장의 지시에 따라 기존의 방침을 바꿔 강구안 등에 재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고수온 피해는 키족의 집단 폐사에 이어 광어와 전복 양식장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일부 어민들은 조기 출하 등 안간 힘을 쓰고 있지만 고수온 현상이 일상화가 되면서 양식업의 존립 자체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흥의 한 육상 광어 양식장. 광어로 가득해야 할 수조들이 텅 비어 있습니다. 고수온에 약한 다 자란 광어를 평소보다 일찍 출하했고 수조에는 아직 상품성이 없는 어린 고기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광어가 큰 고기들이 고수온에 취약하다 보니까 조기 출하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출하하게 됐습니다. 선제적으로 출하한 장흥과 달리 완도에서는 이미 집단 폐사가 발생했습니다. 하얀 배를 드러낸 광어가 수조 곳곳에 떠 있고 폐사한 물고기가 잇따라 건져 올려집니다. 한꺼번에 쏟아진 폐사 물량을 처리하지 못해 일부는 냉동 창고에 임시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만 마리 정도가 집단 폐사가 나왔어요. 육상 양식장은 산소를 공급하고 물을 순환시킬 수 있지만 끓어오는 바닷물 자체가 뜨거워지면 수온을 낮추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전복 가두리 양식장도 먹이 공급을 줄이고 관리선을 운항해 물 흐름을 늘리고 있지만 바다에 그대로 노출돼 대응 수단이 많지 않습니다. 키조개와 꼬막 등 폐류 양식장은 사정이 더 어렵습니다. 피해를 줄이려면 상대적으로 수온이 낮은 깊은 바다로 어장을 옮겨야 하지만 새로운 양식장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기존 어업권과 환경 규제, 어민 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수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집단 폐사가 이루어지니까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더라고요. 문제는 이런 현상이 더 이상 이례적이지 않다는 점입니다. 바닷물 온도가 오르는 시기가 빨라지고 고수온이 지속되는 기간도 길어지면서 조기 출하와 산소 공급 같은 임시 방편만으로는 피해를 막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고수온의 강한 품종을 개발하고 입식과 출하 시기를 조정하는 한편 수온을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 양식 시설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어장 재배치와 품종 전환, 시설 개선에 드는 비용을 어민에게만 맡기지 않는 지원책도 필요합니다. 뜨거운 바다가 일상이 된 지금 달라진 해양 환경에 맞춰 양식 터전과 생산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남해안 양식업의 앞날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여름 휴가에서 복귀한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오늘부터 나흘간 추가 파업에 들어갑니다. 현대차 노조는 어제 중앙쟁의 대책위원회를 열고 오늘과 내일은 각각 4시간 그리고 모레와 글피는 각각 6시간 파업을 벌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은 고객과 협력사는 물론 지역과 국가 경제 전반에 부담을 안기는 것이라며 그동안의 대화 노력을 무색하게 만드는 노조의 연이은 파업 결정에 깊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울산시가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사고가 잦은 곳에 대한 개선 사업을 진행합니다. 올해 사업 대상 지점은 중구 복산 6거리와 남구 3호교 교차로, 동구 변덕 사거리 등 7곳으로
10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차선 재조정과 교통섬, 무단횡단 방지 울타리 등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최근 3년 동안 19곳의 교통안전 개선 사업을 진행한 울산시는 남구 옥천 사거리의 경우 교통사고가 55%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용식 울산시 교육감이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을 차례로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어제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 12곳을 대상으로 현장 공감소통 기관 방문을 진행해 교육 공동체 신뢰 회복에 필요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방문 일정은 어제 북구를 시작으로 오늘은 남구, 내일은 중구, 동구, 강동권, 또 모레는 울주 지역 기관을 잇따라 방문합니다. 최근 내린 비에도 가뭄이 계속되자 울주군 온양읍 단체장 협의회가 어제 남창천 인근에서 기우제를 지냈습니다. 주민 100여 명은 바가지에 물을 담아 남창천에 줄지어 붓고 넉넉한 비로 농사가 안정을 되찾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한편 앞서 지난 5일 두동면은 치술령 자락에서 기우제를 올렸습니다. 울산의 아파트 분양 가격이 1년 사이에 9.5%나 올랐습니다. 분양평가 전문회사 리얼하우스가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울산의 제곱미터당 분양가는 812만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9.5% 상승했습니다. 한편 서울과 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광역시 중에는 대구가 12.9%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울산 지역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가 3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기준치 100을 기록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의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8월 울산 지역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는 전달 대비 7.1포인트 상승한 100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의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는 지난 6월 78.6을 기록한 이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주택산업연구원은 신축 아파트 공급난에 따른 전세난과 수도권 규제에 따른 풍선 효과 등의 영향으로 분석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근로환경 개선에 노력하는 지역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실시됩니다. 울산시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성, 근로복지 환경 등 12개 지표를 기준으로 심의를 거쳐 10개 기업을 선정해 2천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금리 우대와 세무조사 유예 등의 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사업 신청 대상은 본사와 사업장이 울산에 있는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의 중소기업입니다. 울산 강동 해변에 장기간 설치된 이른바 장박 텐트가 강제 철거됐습니다. 북구는 행정 대집행을 통해 강동 해변 공유 수면을 무단 점유하고 있는 텐트 18동과 각종 물품을 수거했습니다. 북구는 지난 6월부터 공유 수면 원상 회복 명령과 계도 활동을 펼치고 지난달부터 행정 대집행을 예고했지만 텐트 소유자들이 자진 철거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울산항만공사는 울산항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와 주요 시설의 내구 연한을 늘리기 위해 15억 원의 예산으로 보수 보강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공사는 해수와 해풍에 노출돼 균열이나 부식이 발생되기 쉬운 울산항의 콘크리트 시설물을 보강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바닥 깊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수중 작업도 포함되어 있으며 안전보건평가 A 등급을 받은 전문 업체에만 시공을 맡길 예정입니다. 프로농구 울산 현대모비스가 오는 10월 3일 리그 개막일에 안양 정관장을 상대로 개막전을 치릅니다. 지난 시즌 리그 8위로 6년 만에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한 현대모비스는 원클럽맨 출신의 함지훈을 코치로 선임해 새 시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3년 동안 모비스에서 뛴 외국인 선수 게이지 프림을 영입하는 등 선수단 구성을 마치고 팀 전력 강화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아침 저녁 공기가 가을을 부추기는 듯합니다. 부쩍 선선해진 날씨에 모처럼 더위 걱정도 한시름 덜었는데요. 다만 더위가 완전히 물러간 건 아닙니다. 오늘 한낮 기온도 31도까지 오르며 다소 후텁지근하겠고요. 당분간 30도를 웃도는 낮더위는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건강 관리에는 계속해서 힘써 주셔야겠습니다.
한편 제15호 태풍 차놈은 현재 일본 도쿄 부근을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3시경 열대저압부로 약화해 동해로 진입하겠습니다. 이 영향으로 내일 부산과 울산, 경남 곳곳에는 비가 내리겠는데요. 가물었던 영남 지역에는 단비 같은 소식이지만 양이 많지 않아서 가뭄을 해결하기엔 부족하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에 구름만 가끔 지나는 가운데 오후부터 부산과 울산에는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당분간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부산과 울산이 22도로 선선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경남 기온 살펴보시면 창원이 22도, 의령이 20도 가리키고 있고요. 내륙 지역은 아침 기온이 15도 안팎까지 뚝 떨어지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거세게 일겠고요. 당분간 해안가로는 너울성 파도도 넘나들 수 있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시작된 비는 밤까지 이어지겠고요. 비가 내리는 동안에도 30도 안팎의 더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